자, 윤석열 정부 때 미국에 7.8조 원어치 무기를 사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더 살라고 했대요. 한 60조 원어치 살라고 했는데 납품이 안 돼가지고 결정이 된 게 7.8조 원어치를 샀는데 통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충 교역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 내용인지 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삥만 뜯겼다. 네. 자, 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 3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육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절충교육이 뭐냐면 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상대국의 수입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받아내는 거래 관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3년간 미국 대외군사 판매 사업에 무려 7조 8천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싼 무기를 팔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마 원가에 따지면 졸라 비싸게 샀을 거예요. 비싸게 우리나라가 억지로 네. 샀다. 근데 이걸 사면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신 딴 물건을 좀 사준단 말이야. 그 나라 그 형편이 어려우면 사탕수수를 사준다든지 커피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이 브라질에 비행기 한 대 팔고 뭐 커피 1년치를 받아 먹었네. 뭐 스타벅스 커피를 비행기 한 대로 맛보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미국 무기를 팔게 되는 이 국가들은 이 무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기를 산 거니까 절충교역이라 해서 그에 따른 다른 물건들을 일부 사주는 일종의 그 반대급부 조건들이 늘 존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유독 이번에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삥 뜯어서 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나는 이게 우리가 절충교육을 요구 안 한 게 아니라 절충교육을 요구해야 될 비용을 해먹었다.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최근 3년간만 이걸 안 했다는 거잖아. 아, 이거를 빵원이야, 빵원. 1983년에서 2022년까지는 이 절충교육 가치가 232억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30에서 50%는 뭐로든지 사주거든요. 쓸모 없어도 사줘요. 근데 전혀 요구를 안 했으니까 50%로 잡으면 한 3조 9천억 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얻을 수 있는 거를 포기했으면 거기서 얼마를 처먹었겠냐는 거지. 건이나 성렬이는. 그리고 이 절충교육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보편적인 관행. 애초에 미국 무기 살게 하고 얘기 나올 때 너무 비싼데 그럼 미국이 지수로 제시를 해요. 우리 절충무역 해줄게. 뭐 필요해? 뭐 살까? 뭐 밀짚 모자 사줄까? 뭐 플라스틱 바가지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안에서 땡길 수 있는 거를 해갖고 하게끔 이게 다 돼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협약이.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방위사업법상 이 FMS라고 하는 이 규약에 맞춰가지고 미국 무기를 외국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이 FMS는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군수 무기에 대한 모든 수출입 관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방산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렬이가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안에서 방산청을 사실상 폐기시키고 거의 민간하고 다이렉트로 엮어갖고 이걸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물건을 팔라고 했을 때 제시된 절충교육을 다른 걸로 돌려막기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뭔지 미국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국방비를 이제 우리도 60조 원 이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 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군사 기밀인데
여러분한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아, 잠깐만, 어떻게 군사 알아? 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 계시죠? 나한테는 기밀이 아닌 거지. 어, 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모든 방위 무기들, 그러니까, 정보 자산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 신호부터 시작해서 배에서 뭐 구축하면서 올리는 시도, 사드 기지에서 얻는 레이더 신호, 뭐 이런 군사 무기들을 통합해가지고 요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게, 이 전술 통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기 경보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요것보다 조금 앞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기 경보기는 이제 그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떠가지고 그 레이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해가지고 뭐 지상이나 미사일 기지나 이런데 해상에 이게 나눠주는 이 정보 통제를 하는 요런 비행기라고 치면, 이 전술 통제기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분석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 전술 작전을 내려줄 수 있는, 미군도 쉽게 말하면 쉽게 판매하지 않는 이 정보 자산을 통합한 기계가, 이게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행기는 한 대에 3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수출가가. 왜냐면 미국의 모든 어떤 그 군사 정보와 어떤 그 데이터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각 무기 체계와 뭐 주요 관제를 전부 다 지휘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모든 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기들을 지금 미국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갖고 우리도 뭐 근거리 위성도 띄우고 우리 지금 구축함들 많이 새로 짓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정보 관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거 내놔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 딴 건 필요 없어. 그거부터 내놔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 관련된 뭐 레이더 장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인허가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국방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개정이 될 겁니다. 아직 명확하게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맹국들 일부에만 판매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기술이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군사적 독립 내지는 정보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근데 요런 장비들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그럼 이제 엄청나게 무기들이 갈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한테도 뭔가를 사가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도 관세 갖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무슨 자동차나 휴대폰을 사가는 걸로는 할 수 없고, 그거를 대체하기로 한 게 포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탄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미국 현재 탄약 100만 발 1년에 생산하는 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50%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말에 제가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 100만 발 4조 원어치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사줘야 될 현재 계약 중인 무기, 대충 거래 금액이 나오는 거죠. 한 8조 원에서 11조 원가량의 첨단 무기들을 수입하는 계약이 현재 미국과 FMS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주는 조건으로 포탄을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100만 발 정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넘겨주는 건 일반적인 155mm 포탄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이 미군 그 에이브럼스 미국 자주포 포탄 중에 제일 그 첨단 무기로 자랑하는 게 엑스칼리버라 그래갖고, 일종의 공중유도 비행 포탄이 있습니다. 이 엑스칼리버가 뭐냐면, 포탄인데 자주포로 쏘면 얘가 비행기처럼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100km를 가가지고 상대방을 요격을 합니다. 이거 사실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포에서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뭐 한 3, 4천만 원 훨씬 넘는 가격이고, 외부에 판다 그러면 1억 가까이 받을 건데,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이 포탄을, 유도 포탄을 대한민국이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걸 개발해놓고
양산을 못 해가지고 배치를 못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비행 유도 폭탄을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포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각으로 올려가지고 조준을 해갖고 쏘잖아. 그러면 이게 포탄이 날라와갖고 떨어지면 그 포탄 각도를 계산을 해갖고 원점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그걸 찾아갖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비행포탄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고각으로 쏘기만 하면 돼. 쏘면은 지가 알아서 그럼 가요? 공중으로 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거든. 그러면은 역추적이 안 역추적이 되겠네? 불가능하죠. 그리고 100km야.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모르면서 이걸 맞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한국 자주포가 1분에 12발씩 쏜다는 거 아니야, 이런 포탄들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재래식 무기들을 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만일에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핵전쟁 할 거 아니면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도 못 만들어낸 58구경장 한국의 최신 자주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거리 연장탄과 이와 같은 관성 유도 비행 폭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전에도 말씀드린 이 산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드론이나 공중 요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포탄들과 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포탄들을 건네주고 우리는 지금 기술적으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못 만들어내고 있는 최신 무기들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최신 무기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식에 속하는 무기 생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거를 최신 무기라고만 다 깔아놨더니 200만 원짜리 드론을 그렇죠. 격추하기 위해서 1억짜리 이 미사일을 쏴야 되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이 모든 걸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대한민국 방산산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무역 지금 협정 관련된 얘기나 뭐 3,500억 불 투자 얘기 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은.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방산적인 차원에서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527문 가운데 K9이 48%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0년대 이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점유율은 50%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딴 데는 몇십 년 걸려가지고 2대, 3대 받아요. 근데 우리는 납기가 환상이잖아. 그렇죠. 몇백 대씩, 아니, 한 달에 20대, 30대씩 막 실어보내요. 거기다가 서비스 교육까지 다 해준다니까. 네. 아무튼, 이러한 우리의 방산 장점이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에서,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전자도 무섭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대체품이 있잖아. 방산은 대체품이 없어요, 품목으로. 우리가 단기전으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 까짓 거 관세 25% 내지 뭐. 1년에 10조 원 드는 거 내고 버티는 게 낫지. 생돈 3,500억을 현찰로 트럼프 주댕이에 갖다 박을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던 참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